저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보통 평균적인 운동의 건강은 주 3회 정도, 많아도 4회 정도 이상을 넘지 말아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정도만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과부하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 근육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영양소를 이제 섭취해주고 수면이 좋아지면은요. 셋, 14번, 5번, 6. 자, 이번에는 재테크만큼이나 중요한 근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대표님 혹시 근력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깊게 넓게 말하면 몸의 이유도 있고 마음의 이유도 있습니다. 네, 몸의 이유는요, 바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뼈 밀도가 좋아지고요, 근육도 성장하고 노화도 방지되고 낙상도 방지되고 유연성도 좋아지고 심장과 폐 능력도 좋아지고 또 인슐린 분비가 잘 돼서 혈당 조절도 되고 성장 호르몬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또 코티솔 같은 것이 줄어들어서 염증도 몸에서 감소되고 전천후적인 몸의 건강에 아주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만한 이유인 거고요. 또 마음의 운동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운동하고서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상쾌하죠. 상쾌하잖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사실이죠. 엔돌핀 분비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세로토닌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와 그 행복감도 느끼면서 불안도 줄어들고 행복감이 생기면서 또 도파민이 생기면서 집중력도 강화돼서 일이나 공부도 잘 되고 또 우울증을 개선하는 프로작가와 리탈리 같은 호르몬이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사람의 그 정서적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우울감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몸과 정신, 마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근력 운동은 뭐 매일 하면 좀 빨리 근력이 좀 키워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과거에 운동선수도 했었는데 그때도 주 4일밖에 안 했어요. 주 4일. 저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보통 평균적인 운동의 건강은 주 3회 정도, 많아도 4회 정도 이상을 넘지 말아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근육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근육 운동 하잖아요. 근육 세포에 손상을 입는 것이에요. 이런 세포 손상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려면요, 단백질의 섭취와 함께 수면,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근육이 회복되는 데는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리죠. 다시 말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이 바로 다음날 이어서 근육 운동을 한다는 것은 피로도를 더 가중시키고, 다시 말하면 코티솔을 발휘 늘리고 염증을 늘리고 몸에 피로도가 생기는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루는 운동하고 하루는 다시 회복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건강에 이상적이고도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전신 운동하고 휴식하고 이런 게 좋나요? 아니면 뭐 다리 한 번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뭐 위에 상체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이 아주 좋으세요. 제대로 물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부위를 나눠서 하면 매일 해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물어보는 분은 그래도 최소한 중급자 이상인 분들인 거예요. 아는 거죠.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처럼 만약에 하루 뭐 상체 운동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체는 쉬고 다리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상체 운동하고 그 다음날 다리 운동하면 돼요. 이러면은 사실은 몸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쉬기 때문에 매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또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걸 또 나눠서 해요. 하루는 다리만 하고요, 하루는 미는 운동인, 예를 들어서 뭐 삼두 운동, 어깨 운동, 가슴 운동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당기는 운동인 등 운동하고 팔 당기는 운동 위주로 하면 그러면 3일치 운동이 되겠죠. 그럼 다시 첫째 날 운동 다리를 4일째 하고 둘째 날 운동 미는 운동, 팔 운동과 가슴 운동을 바로 5일차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등 운동과 팔 당기는 운동을 6일차에 하면은 그러면 3일 루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과거에 운동선수 때 했던 루틴이에요. 이 정도까지 가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닌 대부분의 분들은요,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러면 하루에 뭘 하느냐? 대체적으로 전신하시면 돼요. 1시간 60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다리 운동 10분 하고요, 팔 운동 10분 하고요, 등 운동 10분 하고요, 복부 운동 10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힙이라든지 어깨 운동 같은 것들 좀 나머지 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운동선수 되려고 지금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 하셔야 될 거고 또 가정에서 가사 하셔야 될 거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정도만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좀 좋아지고 싶고 만들고 싶고 좀 목표가 높아. 그러면 분할로 가야죠. 뭐. 하지만 분할도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좀 염두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혹시 그 내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일단 상체 근력 같은 경우에 우리 MC님 제가 근력 라인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면 네. 간단한 게 뭐냐면 상체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네. 푸시업이 있고요. 푸시업이요. 하체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스쿼트가 있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푸시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요? 지금 한번 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상체 근력을 위해서 한번 상체 근력. 확인해 볼 텐데요. 네네. 아주 간단한 방법 푸시업이 있잖아요. 네, 이걸 푸시업. 한번 해보실 거예요. 푸시업. 네. 얼마 만에 해보시는 거죠? 지금 또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양 엄지 손가락 사이에 가슴을 내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내렸다 올려보세요. 이렇게요? 네, 올려보세요.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해볼게요. 시작. 그냥 계속하면 네,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덮여보세요. 네, 다섯. 6, 7, 8, 9, 잘하시네요. 10, 하나, 둘, 진짜 100개 하겠는데요? 5번, 6, 7, 8, 9, 20, 21, 22, 잘하세요. 23, 계속 해야 되나요? 25, 26, 27, 28, 29.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시겠어요? 네, 그만. 그런데 네. 푸시업을 굉장히 잘하세요. 정말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쉬지 않고 20번 정도 하면은요. 아. 그래도 20대 체력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고 네. 횟수가 거기서부터 한 2개 정도씩 줄여들면은요. 5살씩 정도 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궁극적인 푸시업의 횟수는요. 자신의 나이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운동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이가 80이세요. 그분이 푸시업을 100개 하세요. 100개요? 그분이 100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를 한 살 먹을수록 목표량은 하나씩 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미 100개를 하시는 대단한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잘하셨고요. 또 하나 다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스쿼트인데요.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 한번 네네. 앉아보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네. 자 일어나시겠어요? 네. 다리를 한쪽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네. 자 앉았다 일어나보세요. 네. 네. 하나. 우와. 네. 계속. 둘. 우유유유. 오 잘하세요. 잘하세요. 3번 좋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14번, 5번, 6번, 7, 8, 9. 마지막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만. 야, 박수 한번 진짜 받아도 되죠. 네. 야, MC님은 정말 네. 대단하세요. 정말요? 네. 저 근데 인바디 하면 이게 네. 표준과 미달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표준과 미달 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아마 체중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체중이 좀 늘어나면은 아마 상향 정도 되실 텐데 네. 근력 자체의 체력이나 힘은 굉장히 좋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뭐 MC의 그 원래 약자 뭐죠? 머슬인가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몸은 20대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대표님, 그 근력 운동할 때 고강도로 짧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강도로 오래 지속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근력에 좀 효과적인가요? 둘 다 효과적입니다. 둘 다 효과적인데 이제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의 성장을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고강도를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과부하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 근육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과부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중력작용의 반작용으로 내가 무게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게가 더 커질수록 실제로 근수면은 더 늘어나고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 영양소를 이제 섭취해주고 수면이 좋아지면은요. 그리고 이제 근육량이 이제 예를 들어서 커지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뭐 톤이 좋아진 상태, 탄력이 좋아진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저강도, 중강도 정도 수준 정도 이하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운동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톤이 좋아진다, 탄력이 좋아진다라는 운동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보다는 중강도 정도로 운동을 해서 탄력도를 높이는 운동으로 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근육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근력을 이제 높게 잡고서 무거운 무게로 짧은 시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건강이 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건강의 목적이라면은 사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대체적으로 이제 근육 성장을 위해서 강도를 높이고 짧게 하는 운동이라면 평균적으로 40분에서 한 1시간 내외를 정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중강도라면은 1시간에서 90분 정도까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3, 4시간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헬스 초보자가 좀 따라하기 좋은 이런 운동 순서 방법이 좀 있나요? 있죠. 이거는 헬스 초보자가 아니라 중급자, 고급자 다 공통사항입니다. 네. 운동을 할 때 어떤 네네. 분들은요, 음. 바로 스트레칭부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근력 운동부터 바로 하세요.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워밍업? 워밍업이죠. 바로 웜업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음. 이 운동은 간단하죠. 뭐냐면은요, 보통 걷기로 생각하시는데 네네. 웜업은 걷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웜업,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따뜻하게 만들어주느냐? 우리의 인대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혈액이 온몸을 잘 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순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 갑자기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 팔에 가슴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깨 힘으로 확 밀다 보면 어깨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운동하다 보면은 딱 내려놓는데 평상시에 스트레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상 방지를 위해서 웜업을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요. 그래서 웜업을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주로 걷기를 합니다.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웜업은 땀이 나기 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박수가 높아지고서 몸이 체온이 좀 상승하고 땀이 나기 딱 직전이다라고 하는 정도. 10분에서 20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1시간 하신다는데 그러면 웜업 하다 기운 나빠져가지고 근력 운동 못 하세요. 그러니까 웜업 정도 그 정도 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바로 하지 않고 근력 운동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칭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적 스트레칭, 또 하나는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운동학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스태틱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정적 인대 이거는 정지하는 스트레칭이고 늘려주는 스트레칭이고요. 또 하나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스트레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런데 연구 결과에서 놀랍게도 움직이는 동적 스트레칭이 근육의 퍼포먼스를 높여준다고 연구가 나왔어요. 이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를 계속. 과거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걸요. 그래서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주로 많이 하고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근육의 성장과 퍼포먼스에 영향을 동적인 것보다 덜 준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 재밌게요. 100m 선수가 있어요. 달리려고 해요. 그때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고서 달리기를 시합 나가서 준비하고 딱 나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서가지고 몸을 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털고 막 이렇게 동적 스트레칭 있잖아요. 툭툭툭 이렇게 선수의 시합이 정적인 것이 훨씬 늦었대요. 속력이. 그러니까 절대로 운동선수는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면은 운동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린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웜업을 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동적 스트레칭, 다시 말해 약간 근력이 좀 동반된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정적 스트레칭으로 마칩니다. 자, 그럼 운동에 대해서 시간을 말씀드리면 웜업이 짧게 잡았으면 1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 대략 한 5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한 4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10분 정도 정적 스트레칭 정도 5분, 10분 정도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 초보자나 중급자나 고급자나 다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과거에 운동선수였을 때 최고급자였을 때는 웜업을 따로 걷기 같은 걸 안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근력 운동으로 웜업을 했어요. 살살살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들었을 때도 벤치프레스 전에 이게 우리가 플라이머신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아주 작은 강도, 그야말로 핀 하나 꽂고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연습을 이제 한 50번 정도 해서 풀면서 혈액순환을 높여주고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이런 방법으로 따로 하지 않고 했던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운동선수의 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지려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아예 제외하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내는 건데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지방이 많이 연소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은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반 50%씩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한 돼지 되셔서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